보면은 여기 그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공간을 꾸미셨잖아요. 네. 뭐 테이블 하나 꾸미고 있는 거 그 대형 공조 시스템의 끝에 네, 네. 달려있는 실외기. 네. 실외기 팬 들어가는 그 커다란 박스 그걸 그대로 옮겨와서 테이블로 쓰고 계시고 또 한쪽 편에는 무너진 한옥에서 끄집어낸 자재로 보여지는데 뭐 석가래도 있고 뭐 하여간 좀 되게 특이하게 해놓으셨는데요. 보통 이런 형태로 마구잡이로 꾸며놓은 데들은 무질서한데 뭔가 나름의 맥락이 있어 보이죠. 케이오스 속에 코스모스가 있는 거죠. 나름의 질서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게요. 익숙한 것들인데 낯설게 보면서 낯설게 보여지는데 그게 또 친숙하게 보여지는 그런 공간. 그래서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 따라서 굴로 들어갔더니 이상한 세계로 온 것처럼 방랑사롱이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익숙하지만 낯선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하죠. 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기 방랑사롱 이 공연 무대 끝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진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여성이 이제 안대는 아니고 이제 누군가 눈을 가린 그 천으로 눈을 가려진 채 옆에 이제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장미꽃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어서 너무 멋지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 벽화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고추장 보관하던 저온 창고였기 때문에 저는 좀 공간을 좀 최대한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저 위에 공조 저 실외기도 그냥 붙어져 있었고 저 테이블로 쓰는 건 저쪽 반대편에 있던 거를 떼서 이제 테이블로 쓰는 거고. 근데 여기 처음에 꾸미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인테리어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거를 일단 물리고 내가 그냥 직접 해야 되겠다. 조금씩. 근데 이제 그 보시기에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제가 추구하는 컨셉은 사실은 빠이라는 곳이었어요. 빠이요? 태국의 빠이. 그 저는 빠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지만 나름의 굉장히 편안함의 그 동남아스러운 그 특유의 히피스러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냥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한 거죠. 여행자들이 와서 그냥 쉬고 있는데 여기 뭐 굉장히 익숙한데 또 낯선 것 같기도 하고 여행 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감정을 좀 느끼길 원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간 건데 이 벽화는 이 카페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비워뒀었어요. 이걸 어떻게 꾸며야 될까? 네.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된 이후에도 여기가 비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무언가 좀 핵심에 이런 게 콘텐츠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벽화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비워뒀다가 우연찮게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이 벽화를 그린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보게 된 거예요. 이태원에 그려놨더라고요, 비슷한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 비누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분을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 공간에 이런 공간에 좀 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걸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무언가 저 그림이 주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연장이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꽃은 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꽃이. 예, 무엇을 들었는지 귀에서 저런 꽃들이 폭발하듯이 나오는. 그리고 눈은 가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원해가지고 저런 그림을 12시간 걸리더라고요. 12시간. 그러니까 밤에 와갖고 밤새 그리고 아침에 가셨죠. 저게 어떻게 보면 저희 방랑사롱을 상징하는 그림처럼 돼버려가지고 제가 외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 그리신 작가분도 계속 저를 태그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좋겠죠, 사실은. 이런 그럼요. 그림이 노출되면. 한 6개월 만에 방랑사롱 와봤는데 그간의 제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오늘 꼼짝 안 하고 그냥 어딘가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요. 바닥에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여행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여기가 이제 이 세계 여행의 컨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행을 아직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네. 아니 저 해외 여행은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네. 그때 외국인 노동자로 나갔다 왔어요. 이것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네요. 그거는 다음 편에. 네. 그러니까 보니까 공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풋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쌓아온 것들이 이제 완전히 축적된 것들이 네네.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 맞아요,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일부러 꾸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싶어서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그걸 굉장히 이국적으로 봐주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런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세계 좋은 곳들을 많이 보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산업 디자인 전공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인프까지 이제 세계 여행에서 또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깨는데요. 저는 저기 뭐 연기를 전공하셨거나 음악을 전공한 분이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연극영화과.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이게 이렇게 개성 넘치는 어떤 이 스타일이나 지금 뭐 이렇게 이 네.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트레이드 마크의 헤어 스타일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헤어스타일은 사실은 제가 순창 오면서 정말 해보고 싶어서 네. 저 스스로를 브랜딩하자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했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레게 헤어스타일도 근데 그게 일반 레게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레게를 해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힘들죠. 너무 간지럽고 막 이래서 그때 레게가 약간 좀 변형 레게여서 앞에 약간 변발처럼 앞에만 두 줄로 레게를 해서 뒤로 묶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살짝 여기 살짝 껍데기만 쓰는 네네네. 것 같은. 그러니까 관리가 쉬웠죠. 사실. 하이브리드네요. 정통은 아니고. 정통은 아니고 약간 제 나름. 그래갖고 이제 그 레게 하는 데를 또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거 찾는데 아주 애먹었는데 결국에 저 이태원에 그 미군 부대에서 30년 미용실 하다가 개업하신 원장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이 그런 특수머리 전문이시더라고요. 왠지 방랑사롱의 기원은 이태원인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저 처음 왔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서 이태원 가서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그 당시에. 하고 이제 그 미장원 원장님께서 저랑 또 패친이신데 항상 또 저한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거 이제 자기가 만든 머리로 자기가 만든 머리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공유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섭외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뮤지션들. 아 뮤지션들이요? 네.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자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가갖고 원래 어울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있을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엔터 쪽에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러저런 걸 기획하고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소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저는 이제 그걸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 바로 들으면 바로 섭외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쇼부를 치는 거죠. 신촌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브루스 팀을 좀 섭외를 하기를 원해서 네. 그 자주 가는 불광 어디 근처에 오마카세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식집. 일식집은 아닌데 그냥 본인은 오마카세인데 이분이 난 내가 봤을 때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야. 이분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 진짜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브루스 하시던 노병기 씨라고 옆에 와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여기가 그 신촌블루스 브루스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를 섭외해라. 그래갖고 저야 좋죠.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와주십사 해갖고 이제 그분 팀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음에 갔더니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을 못 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물며 어미노 씨도 놀고 있다.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오실 때 어미노 씨를 어떻게 모실 수 있으면 저희는 영광이겠다. 바로 전화를 해보더니 스케줄 된다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신촌블루스가 이제 섭외가 된 거죠. 네. 저는 처음에 신촌브루스 나온다고 그랬을 때 왜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인디 밴드나 이런 거 하신 중에 유사품들 있잖아요. 네네. 신촌 브루스 뭐 네, 이런 그래서 거. 순창에 있는 브루스 하는 분들이 신촌브루스를 신천. 오마주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블루스가 브루스거나 이런 그런 이제 언어 유희로 생긴 그런 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블루스 음악이 듣고 싶어갖고 그날 이렇게 라이브 하실 때 이렇게 딱 뜨길래 그래 블루스 음악을 틀어놓고 오늘의 노동현 브루스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 팀 섭외할 때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네네. 모실 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역에 청년 뮤지션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뮤지션들한테 좀 기회를 좀 계속 제공해주고 싶었어서 이 친구들이 커버곡을 하나 칠 테니까 무대를 좀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겠느냐. 네, 그때 라이브 하는 거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나누다가 그러면 뭐 같이 하는 건 조금 버거우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커버곡 하면 이제 은근히 와서 같이 무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분들이 직접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만나기 힘든 기회인데 이 깡시골에서 저런 대스타를
만나서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한 무대에 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거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저는 신촌블루스를 섭외한 것보다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저 스스로도 기분이 좋죠. 청취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순창군 인구가 27,500명 정도?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서울로 따지면은 동하나, 맞아요. 좀 인구수가 좀 되는 동하나 규모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수준. 네, 그러니까는 서울에도 동하나 안에서 인디밴드를 하거나 이런 뮤지션 하는 청년들을 찾아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순창이 수준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오는 거라 순창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좀 이렇게 중간에 보충 설명을 해 봤습니다. 네, 여튼 뭐 되게 좋았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신촌블루스 형님들 뜨는 거 보고 나서 방랑사롱에서 공연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 나는 대로 실시간 라이브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곤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 영상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영상의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보니까 최근에 장비를 확충하셔가지고 아, 그 유명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거는 가치가 어쨌든 영상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좀 이게 사이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장비 업그레이드에 좀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퀄이 퀄리티가? 네네. 저도 보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방랑사롱보다도 장재영 대표님이 유명해지게 된 건 한 1년 전인데 할미넴 때문에 유명해지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이미지를 할미넴으로 이렇게 너무 딱 고정시켜 버려가지고 계속 그 장재영 대표님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건 할미넴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할미넴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시긴 하는데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본인들만의 킬러 컨텐츠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걸 저는 사실 킬러 컨텐츠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청자들이 킬러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찾아주시니까 뭐 저한테는 뭐 나쁘진 않은 옵션인 것 같고요. 근데 산업 디자인 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할미넴으로 근데 이제 할미넴은 이건 얘기하면 좀 약간 이거 편집으로 드러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이 부분 얘기하면 제가 할미넴 사실은 청취율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요, 근데 이거 애청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싹 괜찮습니다. 다 드러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뭐 할미넴 뭐 기획하게 된 게 뭐 어쩐 사연이 있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봤었던 건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무언가 연결고리가 좀 없을까.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좀 후크를 할 만한 뭐 아이템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랩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다 보면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컨셉을 잡은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그 할머니들을 막 랩을 가리켜서 래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청년들하고의 연결고리,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동안에 가서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냥 가서 관계를 쌓아야 되니까 밥을 먹어도 좋고 일을 도와드려도 좋고 그냥 가서 놀다 와도 좋다. 뭐 랩을 막 억지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두 마을이 경연대회를 하는 것만 정해놓고 가자. 그게 저기 지금 그게 쇼미더 순창이죠. 그 구림면 대 풍산면 구슬팀 대 백구팀 2019년 11월 15일 저녁 때 했던 행사가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게 저거죠. 근데 이제 저게 처음엔 할머니들도 그냥 막 노시다가 나중에 저 마을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대결 구도가 돼서 저 마을에 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그 두 분들이 막 옷까지 다 맞춰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열띤 경연의 장을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들을 어르신들이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 좀 섭외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몇 번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 이거를 계속 아이템을 끌고 갔으면 이 팀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번 하고 말으려고 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애초에.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바이럴되고 또 불려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외려 요걸 조금 아이템화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두릅송 들었던 거를 좀 뮤직비디오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올겨울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순창이 잘 모르시겠지만 두릅의 산지예요. 전국에서 두릅의 한 7, 80%가 순창에서 나와요. 그렇구나. 순창 두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고추장에 가려져 있죠. 근데 순창 두릅이 굉장히 유명하고 두릅하면 순창산이에요, 거의. 그렇구나. 근데 저 두릅송을 부르셨던 그분이 그 많은 순창에서도 순창 두릅의 생산량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책임지시는 농장을 가지신 할머니예요, 저분이. 저분이 농장을 폐쇄하시면 두릅 생산에 두릅 차질이 생산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저분이 생산하시는 게 우리나라 롯데마트의 전량 다 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이제 얼마 전에 저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노래 가사에 그분 농장에 대한 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빼고 순창 두릅이여 영원하라로 바꿔서 이걸 순창 두릅의 홍보송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좀 멋지게 만들어서 이걸 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순창 두릅을 알리는 이미지로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겨울에 좀 작업을 해서 두릅이 한 3월달 되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요거를 한번 같이 그렇게 엮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또 팟캐스트 녹음하러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출연 같이 해서. 좋죠. 두릅도 한번, 두릅도 직접 불러주시고. 아니, 요번에 저 유튜브 여기 올려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1년 만에 만났는데도 노래 가사 다 알고 계시고,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레드선 잘하시더라고요. 할머니신가요? 아니, 그분 청산, 저기,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 할머니. 청산. 블루 마운틴 할머니. 노래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래퍼가 잘 잡아줬어요. 네. 그 래퍼가 그 음을 따가지고 이제 싱글로 녹음을 했는데, 래퍼가 잘 만들어줬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두릅송, 방랑사롱. 네, 방랑사롱을 검색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업데이트가 그렇게 하기에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최근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는 청년과 그 노년층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랩을 해보자, 뭐 그 힙합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 좋은 의도가 살아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잘 맞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판소리를 재해석한 게 이제 또 히트치고 그게 외국 사람들은 이제 코리안 힙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전통이 재해석되고 있는 거긴 한데 할머니들이 이제 랩하는 걸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전통적인 뭐 소리, 우리 옛날에 뭐 라디오에서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형태로 내려오던 게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것 같고요. 할머니들의 장단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되니까 남의 나라 음악 같지 않고 우리 음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도 그런 힙합 정신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원래는 청년과 노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어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사업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제안 사업 같은 거 넣어서 하게 되면 어떤 목표라든가 목적 달성시키기 위해서 결과물 내놓으려고 좀 많이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뭔가가 나오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순창의 새로운 리브랜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재밌는 게 그 농촌 활력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농촌 활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여서 저랑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그 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는 공모 사업 할 때 애초에 결과 보고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 보고 이외에 더 많은 걸 사실 만들어낸 거죠. 바꿔 말하면 정부 예산 갖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부 예산이겠죠. 그게 어쨌든 공모 사업이었으니까. 공모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뭐 거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 20%인데 자부담 100, 뭐 80%, 공모 예산 20%. 그렇다는 거죠, 대략. 근데 그런 열정이라든가 순창에 대한 애정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지역에 살면서 좀 재밌는 거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거의 시작인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저런 막 얘기하다 그냥 끝나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 이런 자리에서 술 먹고 하다가 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뭐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냥 한다는 게 좀 다른 거겠죠. 기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까지 실행을 간다라는 한다는 거. 거. 어떻게 나오든 일단 한다는 거.
지역에서 이런 걸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고 싶으신지 좀 듣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지역에 연고가 없이 지금 4년째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뭐 이 4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사방이 적이다.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기도 하고 뭐 글쎄 뭐 처음 해보니까 뭐 여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마음 편하죠. 예. 뭐 이게 여기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로컬이 각광받고 있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로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여기 고향이고 아빠가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둘로 나뉘는 연고자, 거거든요. 무연고자. 그렇죠. 네, 그렇게 둘로 나뉘는데 그분들은 이게 뭐 쌓아가는 거나 빌딩하는 이 과정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도 사실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 과정을 쌓아가는 중이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은 있죠. 문제들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버텨야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외국의 이런저런 나라에서 살다 보면서 쌓은 맷집이 이런 데 발휘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외국 같은 데서도 더한 일도 겪으면서 살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더 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순창의 색깔이 빨간색이었다면, 고추장이 빨간색이었다면, 두릅의 녹색, 원래 있던 거니까, 녹색을 다시 재발견했다. 신호등도 보면 녹색 등과 그 빨간 등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녹색 등은 진행, 빨간 등은 정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등의 역할이요. 빨간 등이 켜짐으로써 다른 존재들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파란 등이 와서 이번엔 내가 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리브랜딩 작업이 어찌 보면 순창의 재해석이면서 순창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이 아닐까. 그 재미있는 거는 그 벽화도요 보면은 귀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한쪽 한쪽은 꽃은 빨간색, 한쪽은 녹색. 녹색이에요. 그러네요. 이 의도로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나는 것 같고 저 벽화를 날마다 보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더 성숙시켜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신 것 같은데 듣고 이제 지금 듣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신호등으로 보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르시겠지만 요 위에 신호등 있어요. 또 신호등으로 또 재해석하셨군요. 왠지 그 예전에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 나오는 카이저 노래처럼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방랑사롱 이야기 되게 재미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이거 2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 2부는 3월에 2부는 3월에. 두릅이 이제 수확되는 계절에 와서 그때 꼭 오셔야 되겠네. 네.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처럼 초록의 해야 될것 계절. 같은데. 그런 거 좋다. 보이는 라디오. 그때는 코로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혹시 그 두루나 두루누리 코로나와 두릅에. 그 두릅하고 고추장이 코로나에 특효가 있다 이러면 순창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두릅이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찾아보시면 두릅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순창에 두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도 좋고. 네. 저희는 그럼 이제 차 시간이 다 돼서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유튜브에 방랑사롱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장재영 대표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랑사롱에서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이었습니다. 객원으로 왔었던 설재우였습니다. 먼 길 찾아주셨는데 오늘 즐거운 얘기 나눴습니다. 방랑사롱의 장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